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우리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계속 다질 겁니다.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기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북셰프는 수요일 아침에 득템, 이템, 득템 수사님이죠. 락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뮤지션,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합니다. 수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루카 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뮤지션으로 좀 소개를 받습니다. 자꾸 락락 하시는데 좀 부끄러워요. 그래도 은근히 잔잔하게 수사님의 네. 음악을 네. 공유도 하고 저도 네. 공유하는 걸 한번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때문에 네. 저도 잘 듣고, 그리고 오늘도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잘 들을 텐데, 네네. 우선 지금 8월 중순은 넘어갔죠? 예. 그렇죠. 이제 예, 이번 달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방학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음악 작업은 잘 돼 가시는지. 네, 음악도 뭐 항상 부지런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예. 중에서도 이제 지금 9월달 순교자성어를 준비해서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어요. 오디오 드라마요? 네, 오.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사영 백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예.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OST까지도 맡게 됐거든요. 와. 네,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읽어주는 수사 김재환 보렐라 수사님이 읽어주실 거고요. 예. 노래 해주실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긴 해요.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감사기도 바치고 있어요. 오.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하면 하느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삶 자체가 보물이 된대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또 한 달 보낸 것 같아요. 삶이 보물이 된다. 네. 그나저나 수사님은 OST까지 담당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음악 감독님이시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맡겨지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데 점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적응해야죠. 다음 달부터는 감독님으로 제가 소개를. 감독님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시는 일이. 그중에도 책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이미 우리 행복가족들이 문자로 받고 싶다고 저요 손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뭐 빵톡으로 이 책이군요라고 캡처도 해서 공유하시고 그런데, 의미의 숲이란 책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여기 이름트라우트 타르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비종교 출판사에서도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 예. 주로 심리학이나 행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에 관한 내용이라니까 행복을 여는 아침이랑 굉장히 딱 맞는 책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또. 그러네요. 저자를 보니까 수사님하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음악을 하고 신학도 하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제 신분은 수도자죠. 근데 수도자인데 굳이 뭐 이렇게 연주자로 저를 분류하자면 블루스 기타리스트에 가까운데. 예. 이분은 재즈 연주자세요. 재즈 연주자세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가 뿌리가 같은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장르별 뮤지션들의 사망 원인 이런 통계를 봤었는데. 예. 블루스, 재즈, 우리 성가, 가스펠, CCM 이쪽이 자살률이 제일 낮아요. 0. 몇 프로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잘 해소하고 위로해주는 장르의 음악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작가 본인도 본인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행복에 신뢰도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학 전공자로서 음악 치유 활동도 하고 있고 신학까지 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공이 다르달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내공이 느껴지는 이 의미의 숲. 네. 삶의 열쇠를 저도 잘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꼭 책 받고 싶다는 0994님. 예, 문자 지금 생방송 중에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삶의 의미를 더 알 수 있겠죠. 코로나의 폭우에 우리 삶의 의미를 좀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어떤 의미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함께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어떤 의미를 책에서 얘기하나요? 네, 요즘 마침 또 힘든 시기인데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인데요.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행복은 삶의 의미에 근접해 있다. 행복 없는 삶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미를 찾는 한 가지 주된 이유는 결국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사실 객관적인 의미라는 건 없대요. 예. 왜냐면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국에 이 책을 골라드린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지쳐서 무기력해진 상태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계바늘이 막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약이 다 떨어지면은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딸깍 하면서 제자리에서 막 애를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멈추고 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수도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성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좀 네. 다른 삶을 사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멈춘다는 게 좀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근데 좀 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와요. 병이나 사고로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도 강제적인 멈춤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멈추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답답하겠지만. 네, 답답하고 물론 사람들이 아프다는 게 그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궁금해집니다. 수사님도 그런 멈춤, 강제적인 멈춤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그럼요. 저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크게 2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다니던 직장을 저한테 너무 안 맞아서 그만뒀을 때 그때 하고 크게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파서 한 달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정말 누워만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그 당시엔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들은 그때 다 내린 것 같아요. 네.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들 제일 많이 했던 시기고 예.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돌이켜보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던 거죠. 그때 수도 생활에 대한 원의 같은 것도 싹 텄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느님에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깨달음은 지난 다음에 와요. 그렇지 맞아요. 않나요? 그러니까 누워 계실 때는 그냥 누워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수사님의 이 말에 저는 좀 밑줄을 딱 긋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깨달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깨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책에도 밑줄 긋고 싶은 내용이 참 많다고요. 네. 네, 우리 수사님 어떤 대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네, 이 작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멈추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본연의 내 모습을 찾을 때 타인들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이 재즈 연주자잖아요. 예, 그렇죠. 연주를 통해서 비유한 게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 비유를 이제 수사님이 읽어주실 거고 특별히 또 좋은 음악을 준비했거든요. 네. 예, 들으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그 대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즈 밴드를 생각해보라. 구성원들은 각자 연주한다. 이때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연주하지 않는다. 다른 구성원들의 악기 소리도 동시에 듣는다. 서로 음악의 공을 주고받으며 심취하고 음악 여행에 빠져든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더라도 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반응한다. 이는 친구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무조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는 것이다.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전체이지 각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 밴드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전체에 종속되어 있다. 연주하면서 대부분 볼이 붉어지고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연주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다른 목적은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뿐 특정한 목적에 매여 있지 않다.
네, 이런 즉흥 연주를 잼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서로 연주를 주고받는 건데요.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예. 내 차례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연주를 해요. 그리고 내 차례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마음껏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연주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노는 건데 예. 완전히 나를 위한 놀이인 동시에 또 완전히 상대방을 위한 놀이거든요. 함께하는 순간을 서로를 위한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 서로를 위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잼은 방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으면서. 아,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에 수사님이 쭉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하면서 받쳐주고 수사님이 저랑 김지연 아나운서님이랑 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거기에다 이제 다른 제작진들까지 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수사님이 책을 읽으실 때 배경음악을 올려주고 참 아름답죠. 네. 예. 우리 행복가족들도 일상 안에서 나 혼자만 하고 있을 거야라고 여기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수사님이 계속 얘기하신 그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강제적인 멈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가 이 멈춰야 할 때 잠깐 멈춰서 이 책 읽으면 좋겠네요. 거의 뭐 대부분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책을 읽어야 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멈춤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독일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피터 백셀이라고.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셨어요? 라고 인터뷰 때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축구 선수로서 재능이 없어서 작가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은 거예요. 예. 그리고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나 좌절의 순간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삶에 굉장히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마지막에 웃고 있는 장소가 꼭 내 출발점일 필요는 없거든요. 저처럼요. 저도 처음부터 수도자였던 건 아니고요. 밖에서 직장 생활했고. 그런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수도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한참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청년들한테 선물로 해주면 되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책이에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다. 전환점이다라는 말은 우리 행복가족들 전체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네. 3842님이 수사님 어려움 속에서 저를 찾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루치아 씨는 낭낭한 수사님 목소리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 진짜요? 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금 시작하기 전에 약 먹었는데. 그래요? 네. 보통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서 그런 핑계를 대죠. 아, 진짜? 제가 또 락커로서. 그러니까요. 행여와의 잼이 아름답다. 이런 칭찬해 주셨고. 코로나로 아이와 함께 집에서 강제적인 멈춤을 하다가 오늘 아이가 개학해서 다시 행여에 찾아오셨대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수사님 말씀에 윗줄을 긋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얘기까지 3697님이 루치아 씨가 얘기하셨어요. 아유,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참 이렇게 소중하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황송하네요. 겸손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0017님도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했는데 수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 얘기 같네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면서 참 평화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슬픈 건 슬프네요 라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3860님의 문자가 조금 더 위로가 되네요. 서로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는 거 나만을 위해 연주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와닿는다는 거 그리고 멈춤은 새로운 도전의 시기라는 거 이유 없이 슬픈 시기가 있더라도 그걸 수사님이 계속 강조하신 그 전환점 다시 좋아질 거라는 그 터닝포인트로 생각을 하면 좀 희망이 생기죠. 사실 이번에 책을 고르면서 이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 좀 도움이 될까 위로가 될까 하면서 골랐는데 이렇게 많이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그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공개하실 음원 또 청년들에게 특별히 전하는 음원이라고요. 네, 청년들에 대한 생각들도 하고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요.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참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됐는데 아마존에 날개가 투명한 나비가 300종이나 된대요. 날개가 투명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생각해보면 뭐 파리도 투명하고 잠자리도 투명하죠, 날개는. 근데 되게 봤는데 사진을 몇 개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300종이나 있다고요? 굉장히 네, 엄청나게 다양하네요. 많죠. 오. 근데 어쩌면 내 날개도 투명한데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게 아닐까.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날아오르는 걸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네. 그래서 투명한 날개를 가진 나비들에게라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요. 예. 날 수가 없는 게 아니야.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아무도 믿지 않지만 너한테도 날개가 있어.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네, 힘든 시기 중에 있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박득태 루카수사님의 곡입니다. 투명한 날개를 가진 나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뮤지션이자 음악감독이자 책 소믈리에인 우리 북셰프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수사님과 의미의 숲을 거닐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수가 없는 게 아냐 너 아직 모를 뿐이야